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박 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박 스쿨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학교라 해가지고 이박 스쿨을 했어요. 거기 이제 선생으로는 김용삼이라고 이제 기자가 있어요. 두 번째 이영훈이라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만원이라고 5.18에 대해서 잊지도 않는 것을 잊다고 떠드는 사람이 얼마 전에 감옥에 갔다가 나왔죠. 네 번째 양멜이라고 전광훈 목사 며느리래요. 이 네 사람이 이제 거기 주 강사래요.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영훈은 대한교과서라고 이렇게 출판했어요. 그 대한교과서 저자들이 누군가 주필이 여기 주필이 봐보세요. 15명이죠. 15명. 그 15명 중에서 이영훈, 김광동, 주로 이제 이영훈이가 주로 이제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대한교과서 썼어요. 그런데 이 대한교과서를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이렇게 소책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기념식이 2008년도 5월 26일 날 오후 3시에서 3시 반에 시작한다고 세정문화회관 한다고 그래서 추천은 이제 교과서. 그런데 박세직 회장이 그때 제한군인 회장인데 교과서고 현대사니까 목사님이 꼭 오셔서 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꼭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관계된 사람들 보니까 갈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어용 교과서다. 제대로 쓰지를 못하다. 이영훈이가 들어갔으니 이 교과서가 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소책자를 안내했는데 거기 쭉 보니까 이영훈이가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영훈은 어용인데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은 볼 것도 없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와야 된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이제 갔죠. 가서 이 교과서를 딱 펴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영훈한테 찾아가서 이 교과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5분만. 그랬더니 이영훈이가 5분 동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뭐뭇이 잘못되고 뭐뭇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이 책을 하나씩 전부 다 적어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뭇이 잘못됐다 이것을 써가지고 자기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싹 그냥 밤낮으로 15일 동안 조사를 해서 이메일로 이제 이영훈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수정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그 책자를 찍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건 350페이지요. 이것은 250페이지요. 내가 이메일로 보낸 것은 싹 빼버렸어요. 수정을 하지 않고 싹 빼버린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은 책 두께가 100페이지가 되잖아요. 두께가. 싹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 출판한 책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이 책을 학생들 읽으면 안 된다. 육군사관학교 교장한테 이 책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책을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읽으면 안 된다.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이거를 이제 채택하려다가 채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댔냐면은 박근혜가 돈을 댔다고 그래요. 교과서 하나 만들려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요.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이제 책이 돼버렸죠. 그동안 수고하고 돈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 돈을 다 댔는데 왜 육군사관학교에서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사관한테 이선교 목사가 진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뭇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선교가 누구냐고 이제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어디 사무실 가니까 한 2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3에 대해서 소송 중이고 고생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설명 좀 해달라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4.3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거 한 20명 앉아 계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님이 교과서를 쓰고 싶은 내용을 쓰도록 사무실 오고 차 오고 비서 오고 현금으로 40억을 줄 테니까 이 교과서를 쓰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주체가 누구냐 물어봤어. 당신네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랬더니 서청원의 보좌관들이래요. 서청원. 그러면은 서청원이면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 것 아니냐? 야, 그렇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해서 서청원이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교과서 하나 모범으로 잘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돈은 40억을 준비했대요. 그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사무실 오고 차 오고 비서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은 내가 이 교과서를 쓰려고 많이 준비를 했고 자료도 많이 준비를 했다. 그럼 내가 교과서를 쓰겠다. 그리고 내가 출판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12명의 석사, 이렇게 역사, 석사, 이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출판사가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가 될 수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출판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명을 구해가지고 책을 쓰겠다. 그 대신 현대사를 쓸 때, 근현대사를 쓸 때 박정희의 7.4 공동성명하고 유신호구를 있는 사실대로 써야지 거기다가 가감은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의 7.4 공동성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여기 있는 대로 안 쓰고 유신을 있는 대로 안 쓰고 그러면 무엇을 쓰느냐? 박정희 산업에 대해서는 뭐 쓴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쓰지만은 7.4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누가 쓴 사람이 없지 않느냐. 유신도 세밀하게 쓴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밀하게 써서 사실대로 역사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야지 그걸 거짓말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안 되면 다 못 온다. 그래도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점심이나 먹고 가래요. 내가 당신네들은 무슨 점심을 먹거느냐고. 나 점심 안 먹겠다고. 뭐 서청으로고 박근혜고 은은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하지만은 그래 은은해가지고 그거 못 온다 그러면은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교과서를 못 만들고 내가 돈만 있으면 40억만 있으면 그냥 지금이라도 교과서를 그냥 모범적으로 잘 만들겠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못 오잖아요. 이런 사건이요. 이영훈이가 그런 사람인데 여기 이박스쿨에서 또 이영훈이가 거기 또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우익에서는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가지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문제돼 갖고 교과서도 이거 제대로 한번 돈 들어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졌는데 이박스쿨에 이영훈이가 또 들어갔어요. 참 그나저나 우익은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2008년도 세성문화회관을 해서 교과서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만원이가 거기 또 강사로 돼 있더라고요. 지만원이가 책을 썼어요. 12.12하고 5.18에 대해서. 보이잖아요. 이게 1권, 2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는데 지만원이가 5.18 진실 알리기 발표 및 발대시 해갖고 이렇게 책자를 썼어요. 책자. 그런데 이때 신윤이라고 장태환 소장을 체포한 저 헌병 부대장이 있어요. 저 수도 경비사령부 경비사령부 신윤이라고, 그때 중령이죠. 신윤이가 여기에 떡하니 또 나왔다라고. 신윤이가, 그러니까 신윤이가 이 돈을 다 대는 거야. 저거 저 누구야? 10만 원이 뭐 어디서 돈이 나오고 있어요? 신윤이는 저 12사건 하나의 뭐 멤버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리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썼는데 5.18 관련 사건 수사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수사보고가 95년도 7월 18일이라고 했어요. 95년도 7월 18일. 이것은, 이 수사보고는 광주에 있는 희생자들이 600명이 전두환을 상대해서, 그리고 노태우를 상대해서, 정의용을 상대해서 고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조사 내용이 무혐의로 끝났어요. 근데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이걸 처음에서 끝까지 여기다가 기록하고 여기다가 이제 기록했으면 모르는데 처음 것만 쓰고 중간에 있는 것은 쓰질 않은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18일 날 조금 쓰고, 그리고 이제 21일 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쓰고, 그리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수사보고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공수부대에 유리한 것만 쓰고 불리한 것은 싹 빼버린 책이 이게. 잘 봐보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95년도 7월 달에는 1차 조사보고서는 무혐의로 끝났어요. 이제 광주의 희생자들 600명이 고소한 사건이에요.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는데 95년도 7월 달에 끝났는데 95년도 10월 달에 박계동이가 저 수일이 가면 고향산천에 있어요. 김일영 이렇게 저 고향산천 사장이 김일영 그 고향산천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영신상우 신여금고의 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김영삼한테 돈 주다가 들켜가지고 전단에 잡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있다가 재산이 싹 털려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수일에는 고향산천 음식점 하나만 남았어요. 거기서 이제 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김일영 사장이 이제 알아보니까 노태우 비자금이 신한은행에 4천억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은행 계통에 있었으니까 친구도 많고 잘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계동을 치느니까 불러가지고 고향산천에 낮 12시에 불러가지고 점심대접을 했어요. 점심대접을 할 때 조선일보 기자를 옆에다가 미리 앉혀놨어요. 그래서 박계동하고 이석재하고 이제 서석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듣고 신문에 내라. 그래서 이제 김일영 이렇게 음식점 사장이 이제 서석재한테 이렇게 노태우 비자금이 4천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조사를 하도록 하시라.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큰 돈을 했을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한 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듣고는 그냥 새벽에 기사를 써서 조선일보 그냥 대서 특필됐잖아요. 머리 기사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서석재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음식점에 가서 뭔 소리를 했기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그냥 대문짝만하게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쳐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무마됐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음식점 사장 그 김일성 그분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박계동을 아주 친해요. 그 박계동을 불렀어. 그래갖고는 이 자료를 싹 줬어. 그러니까 박계동이 국회 가서 노태우가 이렇게 4천억을 먹었다. 근데 이거 가만 놔두면 되느냐?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 국회에서 특별 특검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갖고는 특별검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사해가지고 5.18을 다시 이제 두 번째 조사한 거예요. 두 번째 조사에서 이렇게 전관 누구야 노태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용도 들어가고 16명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두환도 들어가고 16명이 다 지호가 돼갖고 싹 다 감옥에 들어간 거죠. 이게 두 번째 조사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두 번째로는 한마디도 없어요. 쓰지를 않은 거예요.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었는데 수사 기록이 1차 그러니까 95년도 7월 달에 무혐의를 처리한 그것 가지고 쓴 거고 그것도 처음하고 나중 것만 가지고 썼지 중간에 있는 것은 다 빼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차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2차 보고서에 2차 수사 기록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그리고 허평, 허삼수 16명이 싹 다 내란으로 이제 판결 나가지고 감옥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2차 보고서, 2차 조사 보고서를 어느 정도 이제 빼가지고 이걸 쓴 거예요. 이게 지만원이가.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쓰고 중간은 빼버리고 결론을 쓰고 한 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뭐 공수부대 몇 명 다치고 뭐 어찌고 저찌고 수사 기록에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찌고 저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해가지고 결론 내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5.18 사건은 북한에서 인민군 특수부대가 와서 사건을 저질러서 이게 크게 벌어졌다. 이걸 보고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건 1차 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돼서 역사적 가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만이가 그렇게 떠들어서 지금까지 시끄러운 거예요. 이번에 또 이거 봐보세요. 지만호는 황장엽가 5.18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데 황장엽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쓴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장엽이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를 대면서 전부 다 반박을 한 거죠. 만약에 황장엽이가 와서 했다면 이게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세 번째 지만원이고 네 번째가 정광 목사 며느리 양메리래요. 양메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참, 이거 보면은 그런데 지금도 북한 인민군이 와가지고 5.18을 이렇게 폭동시켰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6월달 8월달인가 국민힘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는데 거기에 이제 김문수고 한동훈이가 또 나온다고 그래요. 김문수는 5.18은 전광훈하고 똑같이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일으켰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조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뭐 그냥 별문 소리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민힘이 되면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확실한 사람을 국민힘 대표로 내세워서 선거 운동을 해야 전 국민이고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밀어서 지방선거도 이루고 앞으로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지 역사 의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대표가 되면은 또
국민의힘은 이제 어렵고 국민의힘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익이 문제가 돼버려요. 이번에 저 계엄령 사건 때문에 이제 우익이 그냥 난리 나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저 G7 캐나다 가서 그냥 비행기 탈 때 텔레비 나오고 내릴 때 텔레비 나오고 그냥 전부 다 G7 대표들하고 할 때 텔레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받아도 다니잖아요. 김건희는 병원에 가는 걸 나오고 우익들이 그거 보고 뭔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이 난리를 쳐요. 그리고 계엄령 일어나서 성공을 하더라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접시에 떡 세 개를 그것도 보고 그거 보고도 잘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저거 이박스쿨에 저거 한다고 그냥 하니까 그냥 늘뽐이고 뭐고 그냥 다 지금 조사해가지고 들통나면은 이게 뭐가 되겠냐 그거예요. 세상에 저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저 중앙대학교 이명신 총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최병덕을 참모총장 세우면은 대한민국 막은다고 그냥 얼마나 간절히 반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로 미군이 이렇게 최병덕을 지지해서 두 번째 참모총장 안 세웠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두 번째 50년도 4월 달에 두 번째 참모총장을 세웠잖아요. 세상에 저 최병덕이가 헌병사령관이 송유찬이요. 송유찬이가 이제 헌병사령관인데 이제 최병덕가 헌병사령관한테 한강 이남으로는 자동차가 한 대도 넘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래가지고 50년도 6월 25일, 26일, 27일, 28일 4일 동안 전방에 있는 차량이 한강을 한 대도 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방에 의정부에 있는 7사단, 대전에서 올라오는 2사단, 그 다음에 이제 또 2사단, 이계 사단이 수도사단, 3개 사단이 의정부에서 지금 싸모이고 있는데 곡사포가 105mm 곡사포가 27문이요. 어쨌든 이제 서울이 점령되게 있으면은 곡사포를 싹 빼고 그리고 박격포가 수백 문이요 빼고 우선 포부터 빼야 돼요. 포부터 빼야 되는데 차량을 싹 막아버려 갖고 포가 한 대도 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8월 2일 날부터 이제 한강 전투를 하는데 무슨 포가 있어야 싸물어져. 포가 없으니까 싸물 못 오는데 흑석동에서 이제 포를 파가지고 그 속에서 국군이 이제 한강 너머로 임군을 막는데 소총은 200m밖에 안 나가요. 소총으로 어떻게 한강을 막아요. 인민군은 그냥 포로 막 계속 흑석동에 폭격을 해서 호수에서 다 죽고 그리고 한강을 넘어도 소총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한강을 그냥 싹 넘어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3일 날 한강을 넘어버렸죠. 포가 없어갖고 한강에서 그 많이 흑석동에서 죽고 흑석동에서 시체가 많아갖고 서울에 있는 국군하고 흑석동에서 죽은 시체를 그냥 묻고 후퇴를 했어요. 근데 서울 소배가 가지고 거기가 시체가 많으니까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국군 공동묘지. 그러니까 국군 공동묘지를 하느니 차라리 국군들 이렇게 국립묘지를 하자. 그래서 국군묘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최병덕이가 송유찬 보고 재무시 그러니까 트럭을 포를 한 대도 빼지 못하게 가지고 전방에는 수도사단, 7사단, 2사단, 3개 사단의 포 한 번도 빼지를 못해가지고 한강 방어를 못해가지고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대한민국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이건 최병덕이가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나는 애들 최병덕이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승만이가 최병덕을 참모총장 안 세우고 김홍일이든지 이범석이든지 이형근이든지 다른 사람을 참모총장 세웠으면 6.25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돼 가지고 4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 책임을 이승만이가 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이박스쿨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참 전강훈이나 그다음에 저거 이영훈이나 심한호는 뭐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떠들지 않는데 김영삼이나 이렇게 이승만은 떠들고 그래요. 역사는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지 무슨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정희 7.4 공동성명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유신도 그럴 수가 있는가. 무슨 이박스쿨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그냥 규탄받고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용들이 어용들. 세상에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이박스쿨이라고 해서 그냥 1조 8천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랬대요. 그거 보니까 참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익은 역사 의식부터 바꿔야지.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지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